네, 그러면은 오늘장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내일까지 이어질까요?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다. 뭔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아직 더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치 측면에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오늘 가격이 아니다 가치 이렇게 한마디로 주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이 올라간 주식 추가 상승 여력이 아니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면 반대로 많이 올라가면 하락 우려가 아주 큰데 그냥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나 초보자들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쪽으로 몰려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탐욕을 부리다가 탈출할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즉 손절가라든지 어떤 비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가치가 되지 않는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주식을 가격만 급등하니까 따라가서 물려버리면 끝없이 물리기 때문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작년에 여름에 하반기에 샀을 때 바이오주가 그렇죠. 그럼 최근에 바이오주가 또한 4월 초에부터 급등을 했을 때 다시 고점에 따라다니면 금방 또 30%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가치를 좀 따져보고 냉정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경기 민감주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라갈 때는 항상 가치가 정말 계속 좋아지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이제 지수가 잘 가고 종목이 급등할 때는 항상 그냥 가격만 보지 말고 가치를 따져서 냉정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식의 시장에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자.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들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5월달 들어서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도가 강했는데 목금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공매도에 대한 뭐 후폭풍이라니까요. 근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판에 다시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다시 들어오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기관들도 매도를 세를 최근 들어서 강하게 가세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펀드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펀드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도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외국인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제 성장주들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펀드 있죠. 성장 펀드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물량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코스닥 쪽에 이렇게 강하게 판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월봉 차트를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달에 코스닥이 박스권 상단에 시작해서 두 달 조정이 지금 두 번째가 확정시켜 나오고 5월달에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며칠 안 됐지만 그 얘기는 벌써 연봉이 크게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나면 두 달 동안 나와서 세 번째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이 큰 파동에서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고점 찍었던지 아니면 5월달부터 5월에 연봉이 나오면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탈출해야 된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위주 종목은 대다수 이달에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실적을 보면서 빠져나올지 말지를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버블 때는 지수가 5배나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5배가 올라갔습니다. 5배 올라갔는데도 연봉이 월봉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지지선 분기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즉 가치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갔던 거.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PER 기준으로 50배 이상이 가 있다면 고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뒤에 가치까지 다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 이번에 꼭 탈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종합지가지수 보시면 월봉으로 아직 연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종합지가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연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조정자원 조정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결국 결과적으로 연동되는 게 바로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현재 4월달 기준으로 작년 동기 4월달이 마이너스 25.6% 작년 코로나 중에 줄었는데 그 올해는 지금 41.1% 작년 동기 대비 증가됐습니다. 4월 수출이. 그렇다는 것은 수출 증가와 코스피는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40% 주가가 올라야 되는 코스피가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오는 거 이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 그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봤을 때는 누계로 한 1977억 달러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 4월달 규모로도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왜 최고가 나왔을까?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서 반도체가 좋고요. 자동차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중간재 무역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 그거 반영돼서 수출가 늘어나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수가 올라온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월별 2011년도에 이후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2011년도 4월에 수출 증가율이 41.1%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 9월 달에 경기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조정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규모적인 전체가 봤을 때 아직도 글로벌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장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주의 우려는 거의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하고 또 시장의 방향을 잡아줄 만한 나침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큰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기술주를 좀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기술주들이 과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우리나라 기술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삼성전기부터 해서 카카오,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을 쭉 봤을 때 이 종목들이 계속 약세가 된다면 경기 민감이 좋고 반대적으로 그렇더라도 크게 못 올라간다는 지수는 그래서 그 기술주의 약세 지속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돼. 그 체크 여부는 현재 보시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근데 저가를 아마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월봉 차트도 원봉이지만 이달에 조정받은 건 정상적인 5, 6월 달은 정상적으로 행보 쪽 조정 괜찮지 않을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의 약세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름 정도 8, 9월 돼야만 추세적인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가 보이고요. 나머지 기술주들도 이번 달에 거의 조정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좋게 우상향으로 회복하면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는데요. 중소형주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 하반기 실적이 이제부터 좀 낮아진다든지 지금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정점이라면 중소형주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기 전까지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5월달에 최고의 주식은 호텔신라가 되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호텔신라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도 5월 달에는 턴어라운드입니다. 호텔신라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코로나 전국 이후까지도 그래서 이제 주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5월 달에 최고의 대형주 중에 한 개가 된다.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는 계속 지금 고점에서 하루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손절선을 하고 가야 되지만 호텔신라 같으면 손절선을 부여하고 가지 않더라도 완전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제가 작년 여름에 경기 민감주 포스코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다 들었듯이 그냥 가만히 사가지고 있으면 거의 50% 100%는 기본 나는 지금 마찬가지 호텔신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가만히 갖고 있으면 50% 100%도 날 수 있는 50% 기본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이제
비중을 좀 경기 민간 좀 줄여서 비중을 가면 좋지 않을까, 중소형주 줄여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주, 지금 최병훈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단기 저점은 좀 만들지 않았나,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전략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이 중소형주 위주로의 중소형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점을 나타내는 중소형주들은 좀 빠져나와서 이 시장에 대안이 되는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이 안건을 놓고 안건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조금은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가진 부분들을 좀 취사 선택하셔서 실전 매매하시는데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